네, 안녕하세요. 반포 세움에서 청담고 1학년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수학 기말고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총평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문항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여름방학 수업관에서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번 기말고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중간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일단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페이지 한번 보이시면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요 가장 특징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6번부터 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부 다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서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심화 변형이나 조건 변형보다는 숫자 변형들이 대다수를 이뤘고요. 심화 변형 정도는 한 두 문제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면 교과서 이제 대단원 평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로 대다수를 출제를 하셨으나 그 중에서도 대단원 평가 문제들 조금 많이 출제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출처를 좀 길게 적어 놨는데 내 역량 키움 체험 나눔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아니에요. 교과서 내에. 대단원 마무리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기 전에 있는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은 이제 대충 보고 넘기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출제를 하셨고요. 7번뿐만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 보시면 13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기 전에 예제 문항들이 있죠. 교과서에. 그 문제를 출제하신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학생분들이 경시하는 부분, 중단원 마무리랑 대단원 마무리를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출제를 하신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번 시험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고사랑 기조가 이어진 것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여전히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랑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외부 문항조차 눈에 띄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 문제부터 뒤쪽으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교과서 문항들이에요.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는 변별력 문제를 외부 문제에서 내지는 자체 제작하신 문제에서 찾았는데 이번에는 변별력 문항까지도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문제에서 확실하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좀 체감 난이도는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이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문제들이었을 거라서 체감 난이도가 좀 하락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급 컷은 조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제가 예상하는 1등급 컷은 87점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2등급 컷도 마찬가지로 72점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요 문항들 한번 하나하나 조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같이 볼 문항은 7번 문항입니다. 뭔가 등급 변별 문항은 아닌데 특징적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요.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기 전에 있는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내 역량, 키움, 체험, 나눔 이쪽에 있는 문제를 좀 출제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도 경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13번 문항입니다. 제가 이 문항을 아마 2등급 변별 문항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그냥 계산이 조금 길어요. 계산이 좀 길어져서 귀찮은 문제여가지고 근데 이 문제도 중단원 마무리나 대단원 마무리 이런 데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기 전에 있는 예제 문항을 숫자 정도 변형하셔가지고 출제하신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이건 좀 출제할 만한 요소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담고 컨텐츠룸 있죠? 거기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되면서 올라갔던 컨텐츠 중에 스위치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스위치 3회차에 저도 이제 수록을 해놨던 변형 문제를 수록을 해놨던 그 문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갑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좀 들었고요.
네, 다음으로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 제가 마찬가지로 2등급 변별 문항으로 선정을 해놨고요. 이 14번 문항도 교과서 변형 문항이에요. 근데 딱 요 정도 문제가 좀 심화 변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요 원본 문제입니다. 원본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었는데 요 문제를 이번에 기말고사 14번 문항에서는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바꿔서 조금 심화되게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덜커덕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 1등급 변별 문항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이 문제는 좀 변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건 심화 변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항의 출처가 교과서 아니고요. 학교 프린트 주신 거 있죠. 마지막에 막판에 주신 학교 프린트 교사용 자료에 있었던 문제를 좀 이 원본 문항의 그림을 좀 이제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 놓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영역이 6개였는데 영역 하나를 위쪽에 추가하셔가지고 이걸 꾸깃꾸깃 집어 넣으셔가지고 좀 조건 변형, 심화 변형을 한 문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처음 보면 굉장히 낯설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청담고 컨텐츠 룸에 제가 기말고사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전에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던 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좀 핫했던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했던 내용이 채색 다항식에 관한 내용이 조금 핫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케이스를 다 갈라서 일일이 경우의 수를 셌어야 됐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채색다항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공식 적용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케이스 가르고 있을 때 나는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꼭 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체화를 시킨 걸 토대로 이제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해커라고 저희 청담고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변형 자료집이에요. 변형 자료집에도 이제 수록을 해놨었던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청담고 컨텐츠룸에 올라가는 스위치 4회차에도 수록을 했던 문항입니다. 이걸 이제 올리면서 해설에다가도 채색다항식 적용시킬 수 있게 연습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업로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채색다항식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채색다항식 적용할 수 있는 문제네 라고 좀 보였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채색다항식을 몰랐던 학생은 당황하고 저게 뭐지? 하면서 케이스를 가르다가 시간을 조금 허비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채색다항식을 알고 있었던 친구라면 그냥 여기서 채색다항식 돌리고 나머지 것들 그냥 하나하나 좀 보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16번입니다. 2등급 변별 문항으로 제가 선정해 놓은 문제고요. 이거는 앞에 있던 15번보다는 조금 만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조금 짧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저희 교과서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 정말 딱 숫자 변형 정도만 하셔가지고 출제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숫자 변형 하셨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이게 특징적이거든요. 내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마찬가지로 컨텐츠 룸에 올라갔던 컨텐츠 중에 스위치 2회차에 마찬가지로 수록을 해놨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갑다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큰 변별력 문항으로 보이고요. 1등급 변별 문항,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죠. 총 21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쪽에 그쪽에 수록되어 있었던 문항이고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건 무조건 내시겠다.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이건 내실 거다. 이건 무조건 마스터하고 가자. 하고 모든 테스트를 칠 때 계속 이걸 언급을 했었던 계속 이제 테스트에 넣어놨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니나 다를까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그 청담고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변형 자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여기 해커에 제가 수록해 놓은 문제에 지금 변형이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된 거 완벽하게 지금 적중이 됐거든요. 초록색 타일 6장이라고 돼 있는 거 초록색 타일 6장으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답까지 똑같이 나왔던 상황이라 저희 학생들 지금 봤던 문제고 답까지 똑같았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교과서 직접 연계 문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컨텐츠룸에 올라가는 곳에도 이게 너무 특징적인 문제라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스위치 3회차에 수록을 해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보시면 확실히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높아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요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는 지금 이 컨텐츠 룸에서 적중시킨 문항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컨텐츠 룸 많이 좀 들어오셔서 질 좋은 자료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조금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완벽하게 체화해 놓는 것, 이거 너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교과서의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이런 곳에서만 출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예제 문항, 그 앞에 있는 내 역량, 키움, 채움, 나눔 그런 곳에서도 지금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모든 페이지를 좀 완벽하게 학습을 해놓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담고 학생들은 이번에 여름방학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공통 수학 2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2학기 때 당장 시험을 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수 2 기본 개념 당연히 다져야 하고요. 대표 요령 당연히 다지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청담고에서 지금 학교 프린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학교 프린트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예요. 어떻게 구성을 해주시니까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로 이제 구성해서 제공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 기본 개념 다 잡고 대표 유형 다시 보는 것까지 당연한데 거기에다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들까지 미리 학습하는 것, 선제 학습해 놓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공수 2가 가장 메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로 대수 아주 기본 정도만 해놓는 거는 어떤가라고 저는 일단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1학년 겨울방학 때 아시다시피 수학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 원도 해야 되고요. 대수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기하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기하까지 한 기본 정도는 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럼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과목이 3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하를 안 하더라도 대수랑 미적분 원이 너무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대수를 선제학습을 해놓으면 겨울방학 때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수학 2가 당연히 메인이 되어야 하나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대수 기본까지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포 세움에서 여름방학 수업 2개 오픈하고요. 제일 먼저 청담고 스파르타 개강을 합니다. 공통수학 2 집중하는 그런 반이에요. 요 반에서는 공통수학 2를 좀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은 학생들 대부분 공수 2를 배운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다시 짚고 싶거나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 2 기본에다가 당연히 바로 다음 학기에 시험을 치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심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가 워낙에 중요해진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랑 미리 선제 학습 진행할 겁니다. 수업 시간 중에 계속 녹일 거고요. 테스트 중에 계속 녹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수 딱 기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수 특강 개강을 합니다. 네, 대수 정말 기본만 할 거예요. 대수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기본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청담고 스파르타 수업은요, 7월 14일에 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주 3회 진행합니다. 화, 목, 토 진행을 하고,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본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전까지는요, 수업 뒤쪽으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클리닉 진행하고요. 또 방학 후에는 앞쪽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뒤쪽으로 가면은 어쨌든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쪽으로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진행을 할 거예요.
총 15회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 클리닉은 의무 참여입니다. 의무 참여라고 적어놓은 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오롯이 제가 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취약한 부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완하는 시간이 클리닉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은 무조건 의무 참여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 청담고 학생들도 단 한 번도 꾀병이나 이런 걸로 클리닉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클리닉 이렇게 길게 하면은 숙제는 도대체 언제 하나? 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율해서 숙제 적당히 나갈 거예요. 요 3시간 동안 사실상 당일날 배운 내용 아니면 그 전전날 배운 내용 다 이제 해결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적당히 학생들 공부하는 양 봐가면서 조절하면서 수업 진행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대수 특강도 이제 개강을 합니다. 7월 25일에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주 2회로 잡았습니다. 저희 딱 기본 개념 정도 이제 확실한 거, 핵심 개념들 이제 짚으려고 해요. 주 2회로 구성했고요. 오전에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수도 뒤쪽으로 클린 시간이 있어요. 오후에 3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진행 예정입니다. 네, 방학 동안 총 8회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게 종강 요일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 수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총 8회 하고 마지막 수업이 8월 19일이에요. 근데 이때 대부분 학교들이 다 개학한 시기여가지고 그 수요일 수업만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강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수도 마찬가지로 요 클리닉은 의무예요. 특히 대수 특강은 더더욱이 클리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수를 이제 기본 개념을 할 거기 때문에 맨 처음 배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한다라고 가정하고 할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운 개념이 들어올 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 1이나 공수 2에 비해서 새로 보는, 아예 처음 보는 기호들이 좀 많이 등장할 거라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을 정말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일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당일날 완벽하게 끝내고 간다라는 일념으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숙제 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QR코드 2개 정도만 띄워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 개인 카카오 채널입니다.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개설해 놓은 어떤 소통의 창구니까요. QR코드 찍으셔도 제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에 수학 강사 김명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편하게 어떤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띄워드린 QR은 청담고 컨텐츠룸입니다. 아까 이제 계속 주요 문항 분석을 하면서 제가 계속 컨텐츠룸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던 문제다. 컨텐츠룸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다, 개념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 좀 질 좋은 자료들 올라오는 그런 톡방입니다. 오픈 카카오 톡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은 문항들을 적중을 시켰어요. 이 정도로 이제 퀄리티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많이 올라오니까 꼭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2029SD 이제 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2학기까지도 같이 이제 질 좋은 자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수학 기말고사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학 기말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시험이 몇 개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너무 힘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실수 없이 원하는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포 세움에서 청담고 1학년 수학 가르치고 있었던 김명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